어, 발제자 그리고 사회자, 토론자 두 분, 저 포함해서 사투리 쓰는 건 다 똑같은데 대도시에 사셔서 그런지 말씀들을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옆에 이제 경남에서 태어나고 뭐 청년기에 좀 떠났다가 이제 그 대도시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간 그런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업자로 살고 있고 또 업자로 살지만 하도 돈을 못 버니까 자꾸 활동가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총괄 코디네이터 일도 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도시재생 뉴딜을 딱 맞이했을 때 첫 번째 두근두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는 그 지역개발 특히 지역 사회의 그 개발에 대한 그 전공을 하고 그쪽에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전공을 하고 계속 해왔었고 중간에 뭐 주어진 직무상 관광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해보고 또 그 한동안 특히 이제 가장 열심히 일을 배우고 할 때 정책 개발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현장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는 많았는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날마다 하는 것은 끊임없이 회계예요. 그동안 제가 그 썼던 수많은 계획서들과 수많은 기획안들과 정책들이 그래서 많은 세금들을 지역사회에 보내주고 또 그 따왔다고 상도 받고 칭찬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이런 것들 다시 그 현장에 가보고서 이렇게 깨닫고 사실 그렇게 하면서 지역사회에 정말 가서 뛰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선한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선하세요? 얼굴들이 좋으신 거 보면 되게 선하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우리의 그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 계속 생각하게 돼요. 생활인으로서 살아보는 삶과 그다음에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품고 사는 그 삶과 이 사이가 항상 일치하는가 저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꿈이 항상 조금 더 앞서 나가야 되긴 하는데 도시, 재생, 뉴딜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조합이 되어서 뉴딜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물론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박영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말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이런데 이 세 가지의 단어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이 펼쳐지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시를 어떤 주거지의 개념에서 보고 출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를 중심으로 재생을 해야 된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했다면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부터 나가야 되는데 도시와 뉴딜 특히 사회적 경제와 결합된 도시 재생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일자리와 그런 이제 사회적 경제를 좀 확고한 시장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그런 이제 관점들을 아름다운 관점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뿌리는 시스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쁜 그림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나마도 그것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많이 그러면 퍼뜨려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비판하거나 고민할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서 이런 정책이나 정보가 굉장히 제한된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사실상 제대로 유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게 출발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점은 어디에서 출발할 것이냐. 도시가 주거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으면 주민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와 고민거리를 느끼고 있고 마을 단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주민 주도형의 그 새로운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주민으로부터 듣고 주민들이 고민하고 주민들이 학습할 시간부터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정책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해줬는데 어떤 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일선의 공무원들도 공모에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지금 설명회 엄청 하고 있거든요. 준비가 그나마 좀 된 지자체에서는 설명회들을 하루가 다르게 낮에 하고 점심 때 하고 저녁 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와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침은 있습니까? 지침이 나오면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절대 누구도 이 정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친한 공무원들 잘 따뜻거려서 받아야 되는 이 관계 중심으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이고 그런 사회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당사자이기도 한데 그 정보가 왜 제가 그런 관계, 평상시에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지 뭐 청와대에 가까이 있는 뭐 또 국토부에 가까이 있는 뭐 이런 관계망이 있는 분들은 먼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평등하지 않아요. 정보 앞에서. 그런데 어떻게 도시재생 뉴딜이 정말 그 아름다운 패러다임대로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이 절차,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절차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이 들어서 그것부터 좀 고친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특히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정보 격차도 심하거든요. 지역 격차 또한 심합니다. 정보는 이제 뭐 정보만 얘기하다가 또 시간 다 가면 안 되니까. 네, 그 절차상의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지만 좀 올바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장의 주민의 상태 앞서 두 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고 제가 할 말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토론자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문제, 원도심의 문제, 그리고 농촌 지역, 그리고 그 서울보다 더 심각한 부산은 그래도 좀 상태가 괜찮으신 것 같은데 대도시라 저희 경남 지역에 가면 뭐 창원과 그 옆에 있는 의령의 격차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남 지역에 그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예 지자체가 소멸될 그 20개 순위 중에 절반이 경남이에요. 네. 그렇게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몰려있는 이 지역 격차가 생긴 이유는 농촌의 인구를 도시로 우리 국가경제정책 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하면서 도시로 이전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더 낙후된 그래서 지역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분산해야 된다는 한 축. 농촌개발에서는 계속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도시재생을 하면서 원도심 지역에 도시 안에서도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거기도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구 중에서 상당한 수가 세금이 아니면 소비를 할 수 없는 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자체가 물론 저도 현장에서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도 육성하면서 93세 할머니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월급을 받는 그런 모델도 만들어보고 이러기도 했지만 너무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더 이상 그 인구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와 그 출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이런 환경에서 도시를 얼마만큼 더 재생하고 또 그 주택을 개량함으로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나 대책이 좀 빠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격차를 더 벌릴 거냐
줄여줄 것이냐에 대해서 모순 없는 그 정책 결정을 정부가 지금 청와대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과 세대 격차들도 있는데요. 하나 이제 또 빈집의 문제가 되게 원도심에서 빈집이나 점포라든가 이런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문제인데 도시재생 뉴딜에 지금까지 저한테 전해진 그 방향의 정보를 분석해 봤을 때는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제 개발 사업의 논리에서 봤을 때 제 아무리 공공 투자를 많이 해준다고 해도 결국은 그 안에서 수익성은 최소한의 얼마라도 수익성이 나야 되거든요.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고 공공 재원을 투자해 줌으로 해서 그 회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그러려면 10집이 모였다, 20집이 모였다 이렇게 해서 소규모 개발을 하더라도 현재 밀도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해야 수지 타산이 맞아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합의 이런 건 둘째치고 다 뭐 그냥 계획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빈집들이 조금 더 생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임기현 선생님이 또 말씀하시고 박영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약 지역의 소유 구조를 들여다보면요 취약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소유권이 집중돼 있어요. 쪽방촌뿐만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 그리고 도시의 다른 낙후된 지역들이나 이런 데도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특히 취득한 기간을 보면 IMF 때라든가 이럴 때 경제적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럴 때 경기가 어려울 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집을 사들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더 그 부동산 소유에 대한 집중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근데 뭐 세금이 무서워서 못 사는 사람은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는 거죠. 혹은 일부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정리된 것은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부동산 시장과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또 하나 우리의 심리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두의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저도 저는 집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한 부동산을 확보해야지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해도 최소한 생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쫓겨날 각오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하기 때문에 토지 공유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산 증식의 거의 유일한 방법이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옮겨가면서 자산이 증식이 되거든요. 따라서 부채도 같이 늘어가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러한 기존에 살아왔던 그 방식과 구조가 굳어져 있는 것이 한 번의 정책으로 확 뒤집어질 수 있느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왜곡이 지금 올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저감시켜 나갈지 우리 같이 고민을 해서 좀 정부에서도 특히 국토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국민들과 대면을 해서 솔직 토크를 할 수 있게 지금 필요하다 좋다 좋은 정책 시선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나 분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부동산은 골고루 갖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집에 살면 좋습니다. 해서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 현장에 어떤 예쁜 계획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집수를 해주겠습니다. 지원해주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최소한의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자부담 의지가 없어서 그냥 이대로 살면 난 계속 살 수 있는데 차라리 고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무상으로 다 고쳐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제가 정비가 안 되고 제도가 너무 얽혀있는 복잡한 법들이 많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그렇죠? 우리 마을도 그렇거든요. 네,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네, 저도 빨리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부동산의 어떤 시장 측면에서는 거시적인 측면 그리고 개발 측면, 지역 개발의 패러다임 측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적인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미시적인 심리 상태와 미시적인 내 생활 여건,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싶다는 조사가 있더라도 실제로 이사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건설 시장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의해서 개발 행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고 마을 관리, 좀 지역 재생 회사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민간 우리 주민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건설업이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면허와 자격,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훈련된 전문 인력들이 수도권만큼 우리 지역사회에 있지 않습니다. 특히 부산하고 경남만 비교해도 마을 활동가의 수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용역사, 그리고 건설회사, 규모, 면허 이런 것들 따져보면요. 사실상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집수리 교육 한번 하려고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해줄 수 있는 업체가 딱 한 군데 있는데 좀 머니까 자기들 감당하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예쁜 그림들이 골고루 작동이 될 것인가 결국은 공무원에 의해서 정치인에 의해서 판단되고 실행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과 친한 관계망이 있는 통장님, 이장님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열정, 감동을 주시는 분 그리고 또 저 같은 업자하고 빌 받아가지고 서로 잘 만나서 계획서 한번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아니고서는 정작 필요한 데가 필요한 문제의식으로 꼽힐 수 있을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이 시점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밀어붙여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속도 조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력이 훈련되는 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